수영 오른쪽 먼저 볼게요.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일단 이 아저씨는 풀의 모습을 보고 있다. 다양한 관점으로 감상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된다. 서정갈래 시의 흐름이 현대시에 어떻게 흘러지는지 김수영이라는 아저씨 이름을 보면 60에서 70년대에 현실 참여시를 쓰던 아저씨다. 현실 참여시. 현실 참여시의 주된 주제는 뭔가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독재자 물러가라. 민주주의를 가져오라. 분단은 싫다. 우리 통일을 하겠다.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오른쪽 먼저 볼게요. 자유시고 참여시입니다. 상징적인데요. 보통은 이 풀을 뭐로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민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풀을 풀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참여적이고요. 현실 참여시니까 비판적입니다. 나쁜 놈들 나올 거예요. 세모 표시할 거고. 풀의 끈질긴 생명력, 결국은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대립적인 시상 구조를 쓸 건데요. 왼쪽 잠깐 보세요. 체크하지 마. 눕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일어나, 울고, 또 밑에 내려가면은 어디가 있어? 웃고.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 준다. 자연물을 의인화했어요. 풀이 울고 웃는다고 했으니까 반복 대꾸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건 뭐 쉬운 이야기. 밑으로 먼저 내려가죠. 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옆에다가 민중. 바람, 풀을 억압하려는 존재, 독재자. 풀의 행위와 속성, 빨간색 별표. 처음에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눈물 나면 눈물 흘리는 존재들. 풀은 수동성을 지닌 존재였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누운 풀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능동성을 띱니다. 능동성이 몸에 배이다 보니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거지 라고 흐름은 그렇게 간다.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금방 끝납니다. 어려운 시가 아니거든요. 수영이 오빠 사랑해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할게요. 눕는다, 눕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고 있어? 평서형 연결어미, 평서형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죠. 이 정도면 엄청 단정적 어조야. 단정적 어조야. 다음 풀에다가 동그라미,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제가 자꾸 써드리고 있죠. 민중. 옛날부터 이 민중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민초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그러면 동풍이 풀을 눕히고 울리는 존재죠. 비 같이 몰아오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부정적인 거지. 자습서 꺼내면 돼.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풀을 억압하는 존재, 외부 세력에 풀은 눕고 수동적. 드디어 울었다. 나약해. 날이 흐려서 다시 세모. 더 울다가 나약해. 다시 누웠다. 수동적이야. 옆에 1년 정리된 거 볼게요. 풀의 나약함과 수동성. 풀을 억압하는 비, 동풍 때문에. 요 정도로 해놓으면 1년 끝이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풀이 눕는다. 어머, 1년 일행의 그 같은 말 그대로 있는데 옆에다가 시행 반복.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해 줍니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방금 읽은 세 줄 요렇게 묶어서 바람보다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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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문장 구조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반복.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대구. 눕는다,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조. 쓰여있는 표현법 엄청 많이 있네. 다음,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때리기 전에 미리 울고 있어. 때리기 전에 미리 수동적으로 울고 있어. 하지만 요 앞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하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제 드디어 풀은 바람에 대응하기 시작해. 수동적인 존재가 능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 정도야.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은 풀이 바람에 대응하는 모습이 변화하는 부분은 찾으면은 여기야. 다음 밑에 이제 2연에서는 드디어 풀이 어떻게 강인하고 능동성을 띱니다. 화살표 표시해 봅시다. 수동성을 띠고 있었던 존재가 능동성을 띠는 존재로 바뀌고 있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다도 시대 상황이라서 세모 표시할 거예요.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처음에는 발목만 누웠다가 그 다음에는 발밑까지 눕고 있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점층. 어디까지 어디까지 시어의 반복.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 맞으면서 일어나.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우와 아까는 미리 울었는데 이제는 우는 거 좀 참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 뭐뭐보다 뭐뭐보다 비교법.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죠. 대구 울고 웃고 대조. 결국은 누구 얘기하고 싶어? 풀의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싶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요렇게 하나 더 써놓죠. 그러나 풀은 일어나 웃는다. 요 말을 넣어주면은 화자가 시인이 얘기하고 싶었었던 게 조금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시련이 있어도 풀은 죽지 않아. 이겨낼 거예요. 이야기. 마지막 풀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문제 이따가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옆에 4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벼도 민중이에요. 민중의 생명력 이야기하는 건가요? 민중의 생명력도 있지만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묶어서 튼튼해져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는 민중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조금은 더 나와 있어요. 김수영의 풀에는 희생한다라는 이미지는 없는데. 다음 페이지.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들판에서 풀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풀의 행위를 나타낸 거 눕는다, 일어난다, 대조, 운다, 웃는다, 대조. 어쨌든 여기에서는 대응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끝. 풀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밑에 보지 않고 수동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가 능동성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되지. 초반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누워있어, 울어.
하지만 먼저 빨리 눕고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나 마지막에는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어 라고 하면서 밑에 체크. 수동적으로 우는 나약한 모습에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에요.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능동적으로 바뀌는데 그거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 풀과 바람의 속성. 풀은 끈질긴 생명력. 바람은 외부적으로 힘을 가하는 존재. 그런데 나는 이 바람이 비를 몰고 오고, 비 맞아야지 풀이 살 수 있지 않나? 나는 이 바람 좋은 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 OX 문제지, OX 문제야. 대비되는 시어가 있음. 시어의 반복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 이거를 학교쌤에 따라서는 점층법 사용되고 있음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 가서 확인.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부각해 주죠. 대꾸를 사용해 리듬감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정도 더 써드리면 비교법 쓰여져 있다. 평서형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다. 시가 길지가 않아 간결한 시행을 보여준다. 그 정도는 추가로 좀 더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4번 문제가 빨간색으로 미친 듯이 별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풀과 바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시를 독재에 억압했던 4.19 혁명과 연결을 짓는다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거야.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거지라고 본다면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 아니야, 비 맞고 물 마셔야지 풀이 살지. 옆에 이미 절망적인 상태가 생명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사랑의 단비. 그럼 여기에선 비가 좋은 거야. 비를 몰아오는 동풍도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동풍은 생명의 단비를 뿌려주는 좋은 아이. 풀은 죽다가 살아난 생명력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 너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바람과 비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어때요? 사랑과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5번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다음 페이지 중요한 부분에다가 밑줄만 그면 끝난다. 내가 지금 너무 빨리 하니 유승아? 네. 일단 첫 번째 이 시는 대립 구조의 반복이 있어요. 뭔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풀, 바람, 웃는다, 운다, 눕는다, 일어난다. 얘네 대조되는 거 확인하면 되지. 자, 살펴봅시다. 어디에다 밑줄 그을까요? 비교적 단순한 구조. 풀을 민중의 상징으로 바람을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 세력으로 볼 수도 있다. 풀은 민중, 바람은 풀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 눕는다, 일어난다가 반복되는 점층적 반복 구조. 풀의 생명력을 나타낸다. 민중의 생명력과 저항력을 나타낸다. 시대 상황을 반영한 현실 참여시로 보겠다라는 거군요. 풀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 시는 근대적 변화 속에서 낡은 의식을 비판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었던 시인, 개인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비는 새로운 것을 소생시키는 근대의 힘. 바람은 근대적 기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비와 바람은 좋은 거야. 풀이 눕는 것은 낡은 것을 스스로 덮는 것이다. 풀이 우는 것은 낡은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것과 마주치는 울음이다. 여기 요만큼 빨간색으로 별표 크게 한 개. 다음 이 시에도 단비를 몰고 오는 동풍으로 죽어가던 풀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로 볼 수도 있어. 희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보통은 이걸로 해석해. 앞에 페이지에서는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있어. 얘는 은근슬쩍 지나가. 근데 영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시험 문제는 여기야. 요 색깔이야.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신장도 아니고 몸으로 하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저항 엄청 잘하게 생긴 분이죠. 여기 한 페이지만 다시 읽는데 딱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앞부분 훑어볼 부분 있으면 확인하시고 시작!